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놀드의 레알 마드리드행이 확정되고 나서 이 아놀드라는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한번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리버풀에서의 역할, 또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로 왔을 때 아놀드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놀드는 리버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기용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클롭 감독 때의 아놀드, 그리고 슬롯 감독 때의 아놀드입니다. 클롭 감독 때의 아놀드는 중앙 개입이 많았고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리버풀이 3-2 빌드업을 많이 수행하면서 오른쪽 풀백이었던 아놀드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거기서 플레이메이킹 같은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놀드의 이런 움직임이 리버풀 경기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놀드의 컨디션이 중요했죠. 반면에 슬롯의 아놀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측면 쪽에 집중하는 풀백이고요. 클래식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킥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이드 쪽에서 클래식하게 뛴다고 하더라도 그 킥력이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놀드를 어디에 위치시켜서 뛰게 만들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킥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장 필요한 유형의 선수는 토니 크로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안첼로티 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놀드와 토니 크로스를 비교하는 자료가 있어요. X축은 게임당 성공한 롱패스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Y축은 게임당 시도한 롱패스입니다. 토니 크로스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 기록은 23-24 시즌을 기준으로 했고요. 확실히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토니 크로스보다 아놀드가 시도 자체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정확도만 따졌을 때는 토니 크로스 정말 넘사죠. 어쨌든 이 30야드 이상, 그러니까 27m 이상의 롱패스는 크로스만큼은 아니지만 아놀드도 충분히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반대 전환에 대한 절실함이 있습니다. 이건 안첼로티에서 다른 감독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의 클래스 높은 윙어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반대 전환의 퀄리티가 좋을수록, 반대 전환이 빠를수록 윙어가 부여받는 공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자기가 혼자 서 있는 그 공간에 공이 빨리 배달될수록 수비가 붙을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윙어들이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상대 수비의 접근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 수비들이 그 킥하는 선수를 막으러 이렇게 압박을 할 때 한 번에 뒤에다가 빵 차버리면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죠. 이 뒷공간에서 공을 받으면 또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입니다. 아놀드가 이런 측면에서 레알에 간다면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 상황을 유도하고 뒷공간으로 지금 그림처럼 한 번에 뛰는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거기다가 아놀드의 롱킥 한 방으로 좋은 전개를 해주고요. 거기서는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벨링엄의 마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왔을 때는 어떤 축구를 구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의 멤버로 구성되는 축구는 90분 내내 경기를 주도권 가지고 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내려앉은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상대를 끌어당겨 놓고 뒷공간에다 승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놀드는 이런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일단 클롭 때보다는 아르네 슬롯 때 대인 수비력이 상승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드 클래스의 수비력을 보유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이러한 아놀드의 수비적인 빈틈을 도와줄 센터백과 미드필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놀드라는 무기를 사용하려면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역할을 리버풀에서는 코나테, 흐라벤베르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해줬었는데요. 코나테는 만약에 아놀드가 1대1 돌파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공간에 미리 가서 서 있으면서 그 공간을 다 틀어 막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놀드가 도쿠와 1대1을 했을 때 도쿠가 뚫어서 컷백을 하더라도 그 컷백을 막을 수 있는 자리에 딱 서 있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놀드가 100% 수비를 하지 않더라도 코나테와 같이 100%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아놀드가 풀백이다 보니까 높게 오버래핑이나 공격 가담을 갔을 때는 아놀드가 나간 공간이 생기죠. 그쪽으로 상대가 공격을 들어왔을 때 코나테가 넓게 커버해주는 역할도 해줬습니다. 또 흐라벤베르, 코나테, 아놀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오른쪽으로 압박한 후에 상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줄여서 공을 뺏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나테, 흐라벤베르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아놀드의 수비적인 보완을 해줬기 때문에 아놀드를 리버풀이 더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레알 마드리드에는 그런 선수들이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론상 도와줄 선수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 미드필더와 풀백이 가능한 페데리코 발베르데입니다. 발베르데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하드워커 같은 면모를 보여주고요. 접근하는 속도 역시 빠르고 공수 양면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흐라벤베르와는 조금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충분히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죠. 또 센터백으로 따졌을 때는 라울 아센시오라는 센터백이 있습니다. 빠르고 넓은 커버 범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아놀드가 나간 그 오른쪽 공간을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고요. 발베르데, 라울 아센시오, 아놀드 이렇게 삼각형으로 또 측면에서 수비를 하는 그런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직 오피셜이 난 건 아니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다음 시즌 감독으로 사비 알론소가 아주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술가 유형의 사비 알론소는 생각보다 아놀드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사비 알론소가 레버쿠젠에서는 백3를 사용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백4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백3냐 백4냐 이것부터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백3에서는 사이드백을 공격수처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선수들이 왼쪽에는 그리말도, 오른쪽에는 프림퐁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둘 중에는 그리말도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프림퐁은 정말 사이드 라인을 타는 클래식 윙어처럼 플레이하면서 1대1 돌파 능력, 그리고 빠른 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그리말도도 공격적인 활약을 하긴 하지만 아놀드처럼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말도도 아놀드랑 아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리말도에 좀 가까울 것 같고요. 그리말도가 아놀드보다는 조금 더 볼을 전진시키는데 공을 직접 가져가는 빈도가 많다면 아놀드는 패스로 볼을 전진시키는 빈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아예 아놀드 위주로 판을 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비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 와서 어떤 전술을 쓸지가 상당히 예측이 안 돼요. 만약에 포백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아놀드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을 센터백 성향의 선수들로 구성하면서 아놀드만 안쪽으로 개입시키거나 앞쪽으로 올리는 그런 비대칭 3백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3백에다가 오른쪽 윙백처럼 아놀드를 사용하면서 왼쪽 윙백은 좀 돌파가 되는 스타일의 윙백, 오른쪽 윙백은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아놀드 같은 윙백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비 알론소라면 왠지 아놀드의 이러한 특성을 잘 이용할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카르바알과의 출전 비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카르바알이 이번 시즌은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을 회복하고 예전의 폼이랑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카르바알, 아놀드 이렇게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뛸 것 같은데요. 이 알론소라는 감독이 로테이션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라서 누구 한 명이 닥주전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르바알, 아놀드 이렇게 번갈아 쓰다가 아놀드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될 것 같은데요. 둘이 플레이 스타일이 다릅니다. 카르바알은 조금 더 클래식한 우풀백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둘의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우풀백 선발 출전 선수에 따라서 경기 컨셉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르바알이 얼마나 폼을 회복하는지, 그리고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에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그리고 사비 알론소가 어떻게 이 사이드백들을 이용해서 전술을 짤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략적인 틀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시즌 경기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아놀드 사용법에 대한 윤곽이 좀 잡힐 것 같고요. 좀 상황이 정리가 되고 아놀드가 실제 레알 마드리드로 가서 뛰는 걸 봤을 때는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